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당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찬 회동, 오늘 상당히 중요한 뉴스이긴 한데요.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시각이죠. 오늘 저녁 6시에 청와대에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녁 SBS 8시 뉴스에도 아마 그 내용이 나오기가 상당히 빠듯할 것 같습니다. 내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간에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물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전망은 해보겠습니다만 잠시 후에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오늘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식부터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이야기부터 여러분 들어보시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장연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줄여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최근에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면서 서울 지하철 5호선, 9호선 이런 데서 출근 시간, 퇴근 시간대에 계속해서 이 지하철의 운행을 지연시키는 그런 집회 또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대단히 비판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전장연이라는 단체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조건을 걸지 말고 현재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시위를 중단하십시오. 이것이 용납되면 사회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논의와 대화가 아닌 가장 큰 공포와 불편을 야기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경쟁의 장이 될 것입니다. 꼭 지금의 시위 방식을 중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대단히 비판적인 시선을 내놓았어요. 아마 대부분의 정치권 인사들은 이런 장애인 단체가 우리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하면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준석 대표가 최근 며칠 동안 이 전장연의 이동권 보장 시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단히 비문명적이고 불법적인 시위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박상혁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국회의원, 성영 SBS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성영 의원, 이준석 대표가 왜 그러는 걸까요? 이준석 대표가 날을 세우기 시작한 시점이 25일부터입니다. 네. 대략 오늘 이제 한 사흘 지났죠. 이준석 대표는 여러 가지 워딩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애인 단체의 시위를 비난을 했는데, 이 핵심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다수의 불편을 야기하는 방식으로는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 하는 주장을 지금 반복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던진 질문에 이준석 대표의 의도가 조금 담겨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왜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거칠게 항의를 하지 않았느냐. 오세훈 시장으로 시장이 바뀐 다음부터 이른바 이동권에 관한 시위가 장애인단체에 의해서 강하게 제기가 되느냐 하는 부분. 그래서 이거를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조용히 있고 친북에 가까운 시위를 하던 주장을 펼치던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고 또 시장이 교체된 상황에서 더 거칠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다분히 정치적 이슈로 치환을 하기 위한 게 아니냐 하는 의도를 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기존의 정치권 인사들이라고 한다면 장애인 단체, 우리 사회 소수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이러저러한 요구를 하면 경청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동안의 문법이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생각을 하다가 요구하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요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의 요구가 100% 관철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불법적인 시위는 중단을 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면서 정치권의 논쟁을 어떤 면에서는 야기한 거예요. 네. 의도적인 거겠죠? 사실은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서로 가지 여러 찬반 논란이 있겠지만 이게 마무리가 되면 한 단계 좀 더 성숙할 수 있겠다는 기대는 가져봅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보기엔 상당히 뭐 그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상당히 용기 있는 문제 제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표현하는 방식이 좀 더 자극적이어서 이 논란을 키우는 측면도 있겠다. 장애인 단체들의 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해서 편의를 증진하고 보장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또 당연하고 노력을 또 조금씩 해와서 상황이 좀 더 개선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하는 그 방식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일반 시민들의 이 불편을 끼치지 않는 좀 더 합리적인 투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이해를 하고요. 이렇게 일단 문제 제기를 한 상황에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상황인데 게다가 이제 민주당, 정의당까지 같이 가세를 한 상황인데 이제는 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가는 이런 수순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좀 더 이제 자극적인 언사는 좀 더 자제를 하시고 초점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장애인에 대한 그 이동권을 증진할 거냐.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의 일부 무리한 그 시위 방식을 개선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건가.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대화가 좀 진행이 돼서 접점을 좀 찾아가는 이런 수순을 밟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의 요구가 아마도 지난 주말에 저는 이준석 대표 SNS를 잠깐 우연히 보게 됐는데 말이죠. 할머니 임종을 가서 지켜봐야 된다고 울부짖는 시민을 향해서 이 장애인 단체에서 시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가세요라고 하는 그 기사를 링크를 해서 그래서 이 투쟁 방식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는데 말이죠. 우리 박상혁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그 좀 전에 성혜영 논설위원이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장현이 그러니까 전임 박원순 시장 때도 굉장히 극렬하게 투쟁을 해왔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있었었는데 그 박원순 시장 공간에까지 와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투쟁을 했었고 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작년 연말에 제가 속해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저상버스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야 합의로 아마 올 초였던 것 같은데 그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되어서 저상버스에서는 빨리 장애인들이 또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꼭 어떤 정파적인 문제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전장현이라는 단체는 오랫동안 장애인 이동권의 어떤 확대 보장과 관련돼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단체라는 점 좀 하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굉장히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문제들을 뭐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는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당 대표라면 조금 더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좀 경청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 이런 시위 방식이 있는 것은 문명 사회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오다 보니까 어떤 네티즌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논란 자체가 없어야 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문명 사회지 이런 시위가 없는 것이 곧 문명 사회가 아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선진국으로 더 발전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좀 성숙한 논의를 가져가야 되고. 한때 우리가 프랑스의 똘레랑스 얘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들을 알고 있지만 우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관련해서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또 이제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도 그런 부분도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나온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도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한 특별 교통수단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반드시 이어가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왜 지하철에서 호소하는지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이미 여야가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을 처리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여야 모두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약자,
소수를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자신은 여성 해모자도 장애인 해모자도 아니라며 강변하지만 실상은 약자에 대한 해모를 동원해 시민을 갈라치게 하는 혐오 정치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사과해야 합니다. 해모와 막말을 쏟아내고도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며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의 간담회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59초 쇼츠 영상을 자랑하는 모습이 낯뜨겁습니다. 장애인들의 시위를 멈추게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확고한 해결 의지와 눈맞춤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정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성혜영 의원,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소속돼 있는 정당의 의원들도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동의하면서 시위 현장을 찾아갔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의원이 바로 김혜지 의원. 네. 그 국회의원 배지를 최초로 단 이제 시각장애인 아니겠습니까? 김혜지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제 경복궁역에서 저 이른바 전장년의 시위에 이제 안내견 조이를 동반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한 30분 동안 연설도 하고 또 일정 구간을 동승해서 전장년과 함께 타고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김혜지 의원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이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그리고 여야가 정치권이 노력을 더해야 된다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조금 전 말씀하셨던 이준석 대표의 뭐 볼모 표현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데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대표는 전장현을 향해서 이런 식의 투쟁 방식은 그만둬라,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소속 국회의원인 김혜지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와 다른 생각을 밝혔고, 장애인 단체의 투쟁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장애인으로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김혜지 의원, 또 안내견 조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도 두 차례 출연을 해서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모습인데 말이죠. 김혜지 의원의 이야기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것들이 국민의 한 부분의 목소리를 대변하신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공당의 당 대표로서 조금 더 다른 방법의 소통 방법은 없었는지 하는 고찰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입장차를 잘 조율해서 어떻게 나라를 바르게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 당대표님의 어떤 입장이 그게 더 큰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외치는 것은 사실 지하철이기는 하지만 이동권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장애인이라면 한 번도 걱정하거나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너무나도 당연한 걸어다니고 차 타고 그런 권리인데, 그렇게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교육도 받고, 교육을 받아야 우리가 일할 곳을 찾을 수 있고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지 찾을 수도 있고요. 그래야 일자리를 얻는 거고요.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모든 청년들께 어려움으로 남아있는 과제잖아요. 장애인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에요. 거기에 기본 중에 기본은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한 인간의 존엄과 한 인간의 일생이 달린 문제인 거죠. 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말이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 스타일, 이제 조금 있으면 40일이 지나면은 집권 여당의 대표란 말이죠. 네. 야당 대표가 아니에요. 여당의 대표인데, 이준석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20대, 30대 남성들의 표심을 끌어왔다, 그런 데는 평가를 받지만, 동시에 그러한 2030 남성 주력하는 그런 대선 전략 때문에 오히려 2030 여성 세대들의 표심을 잃어버렸다, 이준석 대표의 선거 전략이 잘못됐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당 밖에서도 나오고, 또 이것이 갈라치기다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가 됐는데, 이준석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임이 언제 이렇게 젊은 층으로부터 높은
득표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반박을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다른 정당에서는 갈라치기다라고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있어요. 예,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제 갈라치기를 한다고 비판을 하고 특히 민주당 정의당 내에서 이준석 대표를 혐오 정치를 한다고 또 이렇게 비판을 네. 하고 있는데 글쎄 이준석 대표가 노골적인 혐오 정치를 한 정말 구체적인 표현이나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공당의 소위 대표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양성평등의 문제 또 장애인의 차별 철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해왔고 지금 장애인 단체 전장현 대표하고도 만나서 대화를 했던 분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와 김혜지 의원의 이 말씀의 차이는 무게 방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조차도 장애인의 이 이동권 보장이 김혜지 의원 말처럼 한 장애인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문제라는 인식은 저는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를 확보하는 장애인 단체의 이 시위 방식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좀 과도해서 불법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이거를 개선을 해서 시민들께 불편을 덜 끼치면서 장애인의 요구를 관철하는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다만 근데 표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자극적이고 좀 과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또 오해를 사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자꾸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해서 오히려 오해를 유발하고 또 상대의 이제 비난을 이제 초래하는 이런 문제보다는 만나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겠다. 지금 전장현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교통의 이동권 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에 있어서 그 예산 확보를 하는 근거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기재부에 의해서 이게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강제 규정으로 해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편의 증진, 이동권 증진을 위한 것들이 예산 확보, 제대로 된 예산 확보를 통해서 개선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 속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당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마무리하고 그 과정에서 전장현과 좀 더 솔직한 대화를 하고 진지한 대화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일 전 의원님 말씀 길게 들었는데 이준석 대표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데는 동의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좀 더 예. 예, 과한 표현으로 오해를 사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대표의 이야기도 당연히 들어봐야겠죠. 이준석 대표의 이런 말과 글, SNS 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황당했고요. 특히 이제 여당이 된 공당의 대표로 할 말인가 싶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어떤 하나의 정치적 정파의 책임 문제로 이렇게 몰고 가는 이런 놀라운 이런 언어 기법이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법에 명시된 권리를 권리답게 제대로 지켜달라고 21년을 외치고 있고 이 정치가 이 문제를 풀었어야 될 그 책임에서 이 국힘당의 이준석 당대표는 마치 내로남불처럼 자신의 책임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다. 이런 문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박상영 의원님 생각도 당연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정치 스타일, 우리 정치권의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관점, 이건 분명한데 그 정치 스타일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아마 민주당의 비판의 요지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런 논란을 즐기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표현이 지금 뭐 하나하나 기억을 나지는 않는데 그런 표현들의 대상이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약자였던 사람들, 뭐 여성, 그리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장애인,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좀 걱정되는 게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약자들한테 그런 공격을 가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고 그런 의식들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에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좀 전에 박경석 대표도 얘기하셨지만 이제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철저히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고요. 우리 이상일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국 이 문제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을 과 관련되어서 머리를 맞대고 집권 여당하고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좀 머리를 모으고 또 국회도 함께 좀 노력을 한다면 지금 전장현이 뭐 당장 내일 아침부터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달라는 주장은 아니실 것 같아요. 네. 다 이 정도는 이 지하철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네, 엘리베이터, 지하철역 엘리베이터가 핵심인데요. 그리고 이제 저상버스 이런 것들이 교통수단으로 핵심인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결국 이 예산의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지혜를 좀 정치권이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성영 의원. 네. 지금 전장현이 주장하고 있는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를 해달라. 우리가 이동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비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를 못 느끼겠습니다만 저희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93%라는 얘기가 있고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곧 94%가 되고 뭐 2년쯤 뒤에는 100%가 된다.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예. 한쪽으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가겠다고 하는 용산 쪽 그 정문 앞에 지하철 4호선 이촌역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공사 중입니다. 예. 이제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걸 포함하면 그 수치가 좀 올라가겠지만 사실 이동권의 문제라는 건 공사가 안 된 지금 말씀하신 엘리베이터가 없는 10%가 나머지 90%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100%로 만들어 달라는 게 이른바 전장년의 요구고요. 박상혁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미래에 대한 대비라는 차원에서 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2020년 등록 장애인 수가 263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노령 인구까지 이동권 문제로 확대를 하게 되면 이게 전체 인구의 거의 뭐 5분의 1에 육박하는 분들의 사회적 이동 현상, 사회적 이동권, 기본 권리 확보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완성도 측면에서 이런 시설 정비를 모든 정부에서 해마다 조금씩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가령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당연시되는 버스가 도착을 하면 버스는 자연스럽게 우리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그 입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도 쉽게 탈 수 있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데 이 개선율, 개선의 속도가 장애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대단히 더디다. 지금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인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단적인 예로 저희가 늘 통계라든가 현상을 비교할 때 자주 얘기하는 일본의 경우에는 장애인 이동 수단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는 게 저게 단순한 지하철 출입구의 문제뿐 아니고 도로 턱 높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도로마다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정비를 해서 완벽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려면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정권이나 정부, 행정부 차원에서 또 지자체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일정 로드맵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 서로 대화를 해야 이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장현이 요구하는 것들은 어쨌든 아직까지 100% 완비가 안 돼 있다. 따라서 우리가 100%가 안 됐다고 한다면은 그건 우리에게 이동권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빨리 속도를 높여달라고 하는 그 요구는 충분히 수렴이 가능한 거고요. 당연히 또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또 현실적으로 뭐 서울시나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또 정치권에서 볼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속도가 전장현 장애인분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여전한 현실이다. 이 상황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정치권도 또 장애인 단체에서도 어떤 절충점을 충분히 찾아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말이죠.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내일 아침에 모든 엘리베이터나 그리고 저상버스가 바로 완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그 장애인 단체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빨리 더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 추진하기 위해서 저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을 더 본격적으로 더 가열차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도 그렇고 보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표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우리 사회에서
꼭 저런 지하철이나 버스뿐만 아니라 이 도로나 그러니까 보행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장애인들이 다니시기에 또 그리고 보행 약자들이 다니시기에 굉장히 좀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간중간에 뭐 장애물이 있거나 해서 우리 수도 서울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뭐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지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많은 대도시나 큰 여러 가지 공공 건물 그리고 민간 건물에까지 좀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정말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좀 선진국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맞아서 저 출마하시는 분들이 더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일 전 의원도 장애인 단체분들이 찾아와서 이런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 이상일 전 의원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예, 제가 국회에 있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법을 저는 예산 확보 근거를 사실 강제 규정으로 바꿔도 큰 문제는 없겠다 싶습니다. 물론 기재부 입장에서 고충은 있을 수 있죠. 예산을 쓸 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은 정말 급선무라는 생각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지금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중요하고 엘리베이터가 지금 설치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걸 미리 염두에 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당장은 어려워도 어떻게 길을 찾아서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되고 저상버스 지금 이 보급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상당히 좀 급속도로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 문화단체와 관련해서 문화시설에도 장애인들이 무대에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관객석에서 구경하기도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장애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장애인들에게는 정말 넘을 수 없는 엄청난 장벽처럼 생각되는 그러한 현실, 비장애인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이야기도 장애인 단체들의 요구가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는 방식을 바꿔달라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그러한 화법, 그러한 언행이야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르는 또 하나의 갈라치기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겠죠.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둘러싼 공방도 공방대로 나가되 정말로 장애인 단체들이 요구하는 그 내용들을 정치권에서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하루빨리 속도감 있게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